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정입니다. 오늘 놀이터에 나와 있는데요, 혹시 약간 간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좀 시간을 보내는데 애기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나타나도 양해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원래 그런 곳이니까. 저는 뒤에 놀이터 예쁘고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놀이터 관련해서 제가 좀 한이 많아요. 이상하게 들리실 거 아는데, 제가 요 얼굴 있죠, 목 위로 열상이라고 하죠. 찢어진 거, 찢어서 꼬맨 상처가 6곳이 넘어요. 제가 아는 것만, 얼굴 위에만. 몸에는 더 있어요. 그러면 뭐 어디 이상한 사람들처럼 나 터프하게 살았다, 위화감 조성, 저 위화감 조성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혐오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좀 둔하기도 했겠지만 제가 자란 동네가 저런 시설이 없었어요. 되게 위험했어요. 잘못된 친구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놀이터를 보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치지 않게. 다쳐서 흉터 남으면 좋을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정기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기부했던 게 신문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초급반 새로 만든 거 있잖아요, 그 내용 좋거든요. 그거를 전에 기부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런 친구들을 도와주는 거고, 어린 친구들, 장애 있는 친구들부터 이제 사회 나갈 때 사회 적응 단계에서 기부금이 가장 부족한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연결이 있어요. 오늘 영상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부동산을 투자할 때, 특히 아파트에 대해서는 좀 믿음을 가지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걸 겪고 나서 저도 생각이 많이 변했기 때문이고요. 근거도 있고 여러분에게 설득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보금자리 주택을 이명박 정권이 했었습니다. 150만 호 발표했었고요. 2기 신도시가 66만 6천 호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200만 호가 넘죠. 완벽히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역사의 반복, 우리가 망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강 신도시, 뭐 동탄 신도시, 뭐 세종 신도시, 전국에 이제 다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신도시가 있는데, 요 신도시들이 지어질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파트가 너무 많다. 이렇게 지어대면 유령도시 된다. 일본의 다마 신도시 된다. 저 많은 아파트를 누가 채우겠냐. 이게 또 청라, 송도, 영종도, 루원시티까지 이어졌고요. 검단 신도시도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남양주로 넘어가면은 별내, 갈매, 다산, 진접 신도시가 있습니다. 진접2가 지어질 거고요. 왕숙 신도시도 지어져야 됩니다. 1기 신도시, 그리고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까지 합치면은 아파트를 정말 계속 해도 너무할 정도로 지어댔습니다. 자, 우리 기록으로 남겨보자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유령도시인가요? 세종시가 유령도시예요.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주말 부부다. 주말엔 텅텅 빈다. 점점 채워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요 입지에 신도시가 일본처럼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메꿔지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런지 설명하는 사람도 없죠. 유령도시 된다고 질러놓고 사람들한테 겁 잔뜩 줘놓고 뒤로 가서 꽉 차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한 다음에 시세 좀 떨어지면 다시 공포감 조성하고 요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교 신도시, 위례 신도시, 정말 너무 많아요. 하남 미사도 있고요. 셀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곡지구 발표할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겪었던 조롱은 지금 찾아봐도 댓글에 남아 있습니다. 비읍 시읒 짓이라고. 마곡 가보세요. 도시를 많이 바꿔놨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저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인구가 감소한다고요? 냉정하게 제 이 영상을 통해서만이라도, 지금만이라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을 위해서. 전 이미 그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옛날에 저런 놀이터 있었나요? 저런 게 있었으면 제가 상처가 없겠죠. 왜 이렇게 많겠어요? 뭐냐면은 인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 신축이 새로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글로 이사를 가요. 그거 보면은 여러분, 재개발 투자하러 가면은 빌라촌의 반지하에 사람이 이제 안 살아요. 옛날엔 옥탑방이랑 반지하에 사람이 살았고요. 쪽방촌, 고시원에도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노숙자도 많았어요. 지금은 세상이, 사람들이 우상향, 상향 평준화돼서 좋은 주거시설을 원하고 그런 능력이 있고 국가에서 그만큼 돈을 많이 뿌렸기 때문에, 제 주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유령 도시가 안 되고 사람이 많이 찬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시흥에도 신도시 많죠. 백옷, 은계, 장현 다 찼잖아요. 광명시도 재개발할 때 그 얘기 있었고.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인구량이 절대적으로 너무 많이 줄어들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어지간히 줄어드는 정도로는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있다면, 사람들이 주거를 더 좋은 데서 하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이 인생의 업그레이드를 원한다면 뭔가 신도시나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거기는 메꿔진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 설명 다음에 말씀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사람들이 줄어들어도 서울대는 경쟁이 심해요. 의대는 경쟁이 더 심해요. 연고도의 정원이 연고대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근데 물론 일부 아파트 단지는 좀 수요가 적겠죠. 그리고 어떤 곳들은 인기가 없겠죠. 가격이 빠질 수도 있어요. 전 지금 가격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좀 잘 고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남이 어떻게 될까요? 강남은 늘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다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강남에 아파트 짓는 거를 못하게 하죠. 뭔가 짓는다는 건, 뭔가 만들어낸다는 건 자금이 투자가 되고 투자를 한 사람들이 수익을 거둬야 하는데 똑같습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이 직장 가서 일하면 월급이 나와야 되는 것과 같아요. 월급을 안 주면 체불을 하면 범죄입니다. 똑같아요. 뭔가 투자할 때는 수익을 원하게 돼 있죠. 그 두바이 보세요. 아랍에미리트. 거기 도시가 어떻게 지어졌어요? 원래 거기 지금 버즈 칼리파 있잖아요. 높은 건물 두바이에. 그 원래 이름 버즈 두바이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국제금융위기 맞아가지고 아부다비 왕이 돈 주는 대신에 이름을 바꾼 거잖아요. 버즈 칼리파로. 이 돈이 있어야 그게 뭔가 생겨나고 내가 얻는 게 있어야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아파트가 더 많이 늘어나려면은 좀 한동안 그게 다 지어지는 동안에는 누군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한국은 이거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지켜보고 결론 내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는 어느 정도 안심하셔도 되는데 물론 기간별로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는데 장기 우상향 할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화폐가치 내려가죠. 화폐가치 내려가는 거는 국가가 돈을 버는 소리죠. 신도시 짓는 것도 국가가 돈을 버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화폐를 찍어서 돌리잖아요. 그럼 화폐가치 내려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되는데 또 그 중에 하나가 서울 아파트인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다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애들을 그냥 때려도 됐어요. 지금은 안 돼요. 옛날에 저런 놀이터가 없었어요. 지금은 많아요. 세상이 다 좋아지고 있어요.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고 다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쓰고 요새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주거에 대해서도 상향 평준화가 됐음을 인정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향 평준화의 개념은 사람들이 원하는 주거 시설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원하는 주거 시설은 이제는 단독이 아니에요. 연립이 아니에요. 반지하가 아니에요. 아파트예요. 아파트 대단지.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사회학 공부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동거리가 짧아요. 애 데리고 나갈 수 있는데 멀리 못 가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애 데리고 근처 공원에 가서 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 데리고 집 앞에 놀이터 가는 것도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요들을 모아서 대단지 아파트가 짱이에요. 애들 놀이터 가깝죠, 초등학교 가깝죠, 중학교, 고등학교 가깝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원하는 주거시설이 하나둘 데이터화되고 있다. 그럼 그걸 공부해서 그에 맞는 상품을 특히 하락기 때, 안 좋아졌을 때, 대출이 풀렸을 때, 규제가 풀렸을 때 사놓고 기다리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이걸 겪었잖아요. 제가 신도시 다니는 이유가 이거예요. 제 기회가 있거든요. 사람이 도저히 안 찰 것 같아. 유령도시가 될 것 같아. 그러면 가격이 엄청 내려가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차오르면 많이 올라가요. 동탄이 진짜 대표적인 사례예요. 동탄 유령도시 된다고 정말 대대적으로 홍보하신 분들 많았어요. 가보세요. 유령도시가 어떻게 그렇게 생겼어요. 오히려 나중에 노후도시가 빌 거예요. 신도시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경제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 놀이터를 생각을 해요. 제가 좀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고 기부, 선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많이 하고 싶은 분야도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겪었던 아픔을 남들이 겪기를 원치 않고요.
제가 이것만 봐도 사회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어디로 수요가 이동하는지 또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내용을 좀 전달드리고 싶어서 오랜만에 텅 빈 놀이터에 나와서 오늘은 애들이 다 놀러 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 투자할 때 다른 것도 아니고 아파트는, 특히 대단지 또 수도권은 좀 안심하고 투자하는 이유가 이런 게 있습니다. 단기적 흐름이나 가격의 변동폭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수요와 공급, 여태까지의 역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